안녕하세요. 세종대의 명강의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세무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서 토론 수업을 하시는 양승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학우 여러분들께서 엄청 많이 추천해 주셨던 명강의의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어서 오늘 녹화가 더욱 기대되고 좀 떨리는데요. 빨리 만나 뵙고 인사드려볼까요? 오늘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전보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2학기서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의하고 있는 전보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촬영해서 교수님을 뵈니까 강단에 서 있는 교수님을 뵀을 때랑은 조금 더 다른 기분이 드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요? 네네. 오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발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사랑성,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하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유지하고 발전하는 거라서 그것에 관해서 같이 강의하고 같이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저는 이 답을 알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한 명씩 산문 스피치를 하는데 어떤 의도로 준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발표하면서 어땠어요? 뭔가 저는 이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속은 더욱 볼 수가 없고. 근데 이걸 뭐 대본을 쓰거나 좀 준비를 하면서 이걸 툭 이렇게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기분이 되고 또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 나 이랬었지 하는 게 일단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상이고 또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을 제가 T인데 공감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 나도 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저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답을 안다고 맞아요. 말씀했던 지금 제가 3분 스피치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다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목적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힘든가 보다, 나만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 쟤도 그러네?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조금 무게감이 자신의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준비하면서 자기와 또 만나는 시간, 자기의 환경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3분 스피치를 하고 있고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체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강의 후기들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제일 제 마음이 제일 사로잡는 것,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뀜. 실제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지하고 노력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가족이라는 거는 큰 변화가 없어도 그냥 엄마 고마워? 이런 작은 한마디가 부모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또 그 울림이 우리 가족에게 풍성해지고 좋은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사실 그런 걸 되게 중요하는데 그 의도를 파악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아니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 수업 자체 과제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제 5개를 빡빡하게 다 채우는데 그 중에 과제가 예를 들어 나의 장점 300개 쓰기,
배우자의 조건 100개 쓰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건데 제가 그러면서 늘 과제가 아니라 훈련처럼 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쬐끔쬐끔씩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막 독려하는데 실제로 과제 읽어보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훈련, 좋은 자기 훈련을 위해서 내주는 과제니까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화가 나더라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들을 친구들도 과제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 훈련 받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과제라고 하면 아 진짜 언제 해? 막 끝까지 미루고 이런 게 사실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교수님 앞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행가정 과제는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은 왜 했는지 알겠다. 그렇지, 하는 맞아요. 과정에서는 진짜 장점 뭐 200개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엄마한테 막 내 장점 알려줘 이렇게 되는데 막상 다 하고 나면 이래서 했지.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좀 시험을 앞두고 좀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데 계속 과제를 하다 보니까 또 나 이런 사람이었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자 선택 과제를 이미 저번 주에 전 끝냈는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실 과제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혹시 수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수업 중에 약간 재밌었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랑 조금 약간 원래 사이가 좋은 부자인데 그때 어떤 이슈로 조금 싸웠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되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역까지 얘기하는 친구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여보세요? 왜? 막 이렇게 사투리를 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생생하게 들으면서 아빠 죄송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80명 친구들 앞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랬어요.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기억이 최근 기억이라서 지난 학기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번 학기에 제 과목 하나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 수업 500만 원짜리예요. 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그랬는데 500만 원짜리인데 전혀 그 등록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간 친구도 있고 워낙 세종대 친구들은 예뻐요. 예쁘고 되게 재기발랄한 부분도 있고 또 가끔씩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예뻐하거든요. 근데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질문은 좀 저희 세종대 명강의를 찾아서의 공통 질문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어떤 소양 또는 배움을 얻어갔으면 하시나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 친구가 어려우면 다 해주고 싶거든요. 막 돈이 없다 그러면 돈도 주고 싶고 막 힘들다 그러면 상담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자원이나 자원도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만들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단단히 의연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요. 부모도 그리고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있어서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조금은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한 내면의 힘을 조금 길러주고 싶고 그래서 그 내면의 힘을 통해서 딱딱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한 그래서 조금 수용성도 넓은 그런 사람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 이런 것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삶 속에서 짐이고 어려움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예쁘게 연애해봐야지, 한 번쯤은 진짜 결혼해봐야지, 아이를 낳는 부모가 돼보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 이슈가 되죠. 요즘 뭐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죠.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된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운 이슈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슈인데 제가 이제 전공 수업을 제 전공이 가족학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 많은 영상이나 연구 자료를 보다가 지금의 현대 청년들이 결혼, 연애,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덜 갖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족 안에서 행복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에 되게 많은 부분 동의하거든요. 청년들이 내가 또 결혼해서 살고 부모가 된다는 게 과연 행복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근데 제가 확고하게 확신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인간 가족 내에서의 연애와 결혼과 부모됨의 그 경험이 본인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요새 청년들이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삶의 기준이나 잣대가 효율, 효능, 가성비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효능감, 효율성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죠. 느낄 수 굳이 있겠죠. 하는 그쵸? 거니까. 굳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가장 큰 삶을 길게 봤을 때 가장 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다 헤어지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배움이 있고 그 안에는 깨달음이 있으니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도 조금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우리 청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강생들에게 아니면 예비 수강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수강생들한테는 과제 많이 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 예비 수강생들한테는 일단은 수강 신청 성공해서 보자라는 이야기. 성공해서 만나면 대충대충 수업 들을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처럼 진짜 열심히 듣고 싶고 나의 삶에 나의 가족의 변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나가면 수강 신청이 아마 더 빡세지지 않을까요? 아니야, 과제 때문에 어떡하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많이 오세요. 우리 강의실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전보영 교수님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여러 학우분들이 추천해준 명강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종대학교에서 오래오래 학생들을 위한 좋은 명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